심층 분석, 로스앤젤레스의 충격, 인터 마이애미의 핑크 장벽을 무너뜨린 손흥민의 압도적 클래스.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 모인 7만여 명의 관중은 오늘 축구라는 스포츠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하면서도 아름다운 속도의 미학을 목격했다. 북미 축구의 새로운 클래식으로 자리 잡은 로스앤젤레스 FC,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맞대결은 경기 전부터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이라는 두 시대적 아이콘의 충돌로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90분간의 혈투 끝에 남은 결과는 3에서 0. LAFC 위 완승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터 마이애미의 수비진을 문자 그대로 해체해버린 손흥민이 있었다. 1. 마이애미의 무기력함, 준비된 전술이 무너지는 순간. 헤라르도 마르티노 감독이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는 이번 경기를 위해 치밀한 수비 블록을 준비해왔다. 특히 마크시밀리아노 팔콘을 필두로 한 백스리, X3 시스템은 최근 MLS에서 가장 견고한 방어력을 자랑하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어왔다. 마이애미의 전략은 명확했다.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 이후 빠른 역습을 노리는 것이었으나 손흥민이라는 변수는 그들의 계산기에 존재하지 않는 수치였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마이애미의 수비진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보통의 윙어나 스트라이커라면 수비 라인 사이에서 기회를 엿보겠지만 손흥민은 끊임없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마이애미의 수비수들을 끌어냈다. 팔콘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의 위치를 알고 있었지만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알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고 고백했다. 이는 단순한 수비 실책이 아니라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기술적 격차에서 기인한 무력감이었다. 2. 7만 관중 앞에서의 처형, 핑크색 유니폼의 침묵. 전반 초반부터 LAFC는 손흥민의 기동력을 극대화하는 전술로 인터 마이애미를 몰아붙였다. 마이애미의 수비수들은 손흥민의 동선을 차단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 수비를 시도했지만 손흥민은 단 한 번의 터치와 방향 전환만으로 그들의 노력을 수포로 돌렸다. 특히 전반 5분에 터진 첫 번째 결정적 장면은 오늘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경기장은 인터 마이애미를 상징하는 핑크색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가득 찼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콜리세움은 침묵에 잠겼다. 마이애미의 핵심 수비수인 팔콘의 얼굴에는 시간이 갈수록 당혹감과 피로감이 역력히 드러났다. 90분 내내 이어진 손흥민의 스프린트는 마이애미 수비진의 체력을 고갈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술적 자신감마저 완전히 무너뜨렸다. 3. 엘 클라시코의 재정에 북미 축구의 새로운 패권.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정규리그 한 경기를 넘어 북미 축구의 주도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메시의 합류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인터 마이애미였지만 오늘 손흥민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효율성과 파괴력 면에서 압도적이었다. 마이애미의 수비진은 마치 폭풍우 속에 놓인 돛담배처럼 위태로웠으며 팔콘의 땀방울 섞인 고백은 그 폭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게 한다. 수비의 핵인 팔콘은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다. 우리는 마라톤을 뛴 것이 아니라 시속 300km로 달리는 경주차를 맨몸으로 막으려 했던 것 같다. 는 그의 말은 오늘 손흥민이 보여준 존재감을 단적으로 설명해준다. 이제 MLS는 단순히 노장 스타들의 무대가 아닌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자신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리그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장이 되었음을 오늘 경기는 증명했다. 전술 현미경,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가속도, 5분의 기적과 수비학적 파멸. 축구 경기에서 속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지만 손흥민이 전반 5분에 보여준 그것은 단순한 속도, 스피드를 넘어선 경이로운 가속, 엑셀레이션 위 영역이었다. 인터 마이애미의 수비수 막시밀리아노 팔콘은 이 장면을 회상하며 물리 법칙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고 토로했다. 이 섹션에서는 손흥민의 폭발적인 첫 세걸음이 어떻게 세계 수준의 수비진을 무력화했는지 생체 역학적으로 분석한다. 1. 제로백 0에서 100% 위 파괴력, 정지 상태에서 정점으로. 전반 5분, 데니스 부안가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침투 패스를 찌르는 순간 손흥민과 팔콘의 거리는 약 2m 차이였다. 더군다나 팔콘은 이미 수비 지향적인 자세로 몸의 중심을 골문 쪽으로 둔 상태였다. 일반적인 물리적 계산대로라면 팔콘이 먼저 공에 도달하거나 최소한 손흥민의 진로를 몸으로 막아설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단
세 걸음 만에 이 모든 가정을 뒤엎었다. 손흥민의 가속력은 자동차의 제로백 성능과 비유될 만큼 압도적이다. 정지 상태 혹은 낮은 속도에서 최고 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다는 점이 인터 마이애미 수비진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왔다. 팔콘이 반응하여 근육의 신호를 보내고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손흥민은 이미 최고 속도의 90% 이상에 도달해 있었다. 이는 수비수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비상식적인 속도 변화였다. 2. 마찰력을 잊은 움직임. 빙판 위를 지치듯 나아가는 주력. 팔콘의 인터뷰 중 가장 인상적인 표현은 그는 잔디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빙판 위를 미끄러지는 것 같았다. 는 대목이다. 이는 손흥민의 주력 메커니즘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손흥민은 달릴 때 지면과의 접촉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지면을 박차고 나가는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독보적인 러닝폼을 가지고 있다. 인터 마이애미의 수비진이 잔디와의 마찰력과 싸우며 무거운 발걸음을 뗄 때 손흥민은 마치 공기 저항마저 뚫고 나가는 듯한 유선형의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매끄러운 가속은 수비수들에게 시각적인 공포를 심어준다. 뒤쫓는 입장에서는 분명 최선을 다해 뛰고 있음에도 상대와의 거리가 좁혀지기는커녕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기 때문이다. 팔콘이 느꼈던 불안감은 바로 여기서 기인한 생리적 본능이었다. 3. 반응 속도와 실행 속도의 격차. 수비수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황은 자신의 뇌가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에 상대가 이미 행동을 완료했을 때다. 전반 5분의 상황에서 팔콘은 공의 궤적을 읽었지만 그의 신체는 손흥민의 실행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손흥민은 공이 발에 닿기 전 이미 수비수의 역동작을 유도하는 미세한 어깨 움직임을 섞었고 이는 팔콘의 무게 중심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렸다. 결국 이 장면은 단순한 1대1 돌파가 아닌 인간 대 기계의 속도 경쟁처럼 보였다. 팔콘은 우리가 발을 떼려고 할 때 그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손흥민의 폭발력이 단순히 근육의 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타이밍을 빼앗는 고도의 심리적, 기술적 가속임을 증명한다. 인터 마이애미의 핑크색 유니폼들이 속수무책으로 뒤처지는 모습은 손흥민이라는 F1 머신 이 MLS 무대에 상륙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렬한 선언문이었다. 지능적 암살자, 인지속도, 카그너티브 스피드, 위 미약, 37분. 뇌가 발보다 먼저 뛰다. 축구에서 속도는 흔히 다리 위 영역으로 치부되지만 손흥민이 전반 37분에 보여준 퍼포먼스는 그것이 두뇌 위 영역임을 입증했다. 시속 35km에 육박하는 질주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경기장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 즉, 인지속도, 카그너티브 스피드는 그를 평범한 스프린터와 차별화하는 결정적 요소다. 팔콘은 이 장면을 두고 그의 육체는 우리를 지치게 했지만 그의 뇌는 우리의 심장을 꿰뚫었다고 고백했다. 1. 터널 시야, 터널 비전을 극복한 초감각적 시야. 대부분의 공격수는 최고 속도로 질주할 때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 시야 현상을 경험한다. 공을 컨트롤하며 골문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상황에서 주변 동료의 위치나 수비수의 간격을 완벽히 파악하기란 생물학적으로 매우 어렵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다. 전반 37분, 로드리고 대 파울의 실책으로 공을 탈취한 직후 손흥민이 보여준 판단력은 경이로웠다. 그는 폭발적인 가속으로 수비 라인을 허무는 동시에 고개를 가볍게 들어 페널티 박스로 쇄도하는 동료들의 위치를 확인했다. 팔콘은 그 속도에서 어떻게 뒤따라오는 동료의 발밑에 정확히 배달되는 컷백을 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허탈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신체의 이동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증거다. 2. 브레이크와 가속의 완벽한 변주, 템포의 지배자. 37분의 득점 찬스 상황에서 손흥민은 무작정 달리기만 하지 않았다. 그는 수비수가 따라붙는 타이밍에 맞춰 미세하게 속도를 조절, 디실러레이션 하며 수비수의 타이밍을 뺏었다. 팔콘을 포함한 마이애미 수비진은 손흥민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전력 질주를 강요받았지만 손흥민이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을 전환하는 순간 그들의 관성은 독이 되어 돌아왔다. 수비수들이 제어할 수 없는 관성에 휘말려 중심을 잃을 때 손흥민은 이미 다음 동작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러한 속도의 변주는 수비수들에게 엄청난 인지적 과부하를 준다. 팔콘의 말처럼 손흥민은 우리가 어디로 움직일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손흥민은 미래를 읽는 것이 아니라 수비수가 대응할 수 없는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여 미래를 창조하고 있었다. 3. 결단력의 속도. 0.1초의 망설임도 없는 처형. 인터 마이애미의 수비진이 무너진 결정적 이유는 손흥민의 결단력에 있다. 전술 분석가들은 손흥민이 공을 소유하고 최종 패스나 슛을 결정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반적인 MLS 공격수들보다 0.5초 이상 빠르다고 분석한다. 축구에서 0.5초는 수비수가 발을 뻗거나 몸을 던져 각도를 좁힐 수 있는 영겁의 시간이다. 손흥민은 이 찰나의 틈을 허용하지 않았다. 37분 상황에서 그는 수비수가 자신의 가속에 당황한 틈을 타 가장 치명적인 공간으로 공을 보냈다. 팔콘은 우리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따라갈 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축하 세리머니를 계획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결국 마이애미를 침몰시킨 것은 손흥민의 빠른 다리가 아니라 그 다리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경기 전체를 설계한 그의 압도적인 인지 속도였다. 수비수의 고찰, 팔콘의 고백, 독배를 마시는 기분과 북미 축구의 새로운 왕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 인터 마이애미의 중앙 수비수 막시밀리아노 팔콘이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선 인간의 경외심에 가까웠다. 그는 믹스트존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감독의 수비 시스템이 왜 손흥민이라는 단 한 명이 균열에 의해 산산조각 났는지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1. 독배, 픽 유어 포이즌을 든 수비진의 딜레마. 팔콘은 경기 내내 마이애미 수비진이 겪었던 전술적 딜레마를 독배를 마시는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손흥민이 가짜 9번, 폴스 9 역할을 수행하며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를 유영하자 마이애미 수비진은 두 가지 치명적인 선택지 중 하나를 강요받았다. 첫 번째 선택지는 손흥민을 압박하기 위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손흥민의 폭발적인 배후 침투를 위한 광활한 뒷공간을 제공하는 골이 되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뒷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것이었으나 이 경우 손흥민에게 자유로운 시야와 패스 통로를 허용하게 되었다. 팔콘은 그를 따라가면 죽고 따라가지 않으면 팀이 죽는다. 우리는 90분 내내 어느 쪽이 덜 치명적인 독인지 고민해야 했다. 고 토로했다. 결국 손흥민은 이 딜레마를 역이용하며 마이애미의 방어 체계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렸다. 2. 마스체라노 시스템의 붕괴, 지역 방어의 한계.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감독은 정교한 지역 방어와 협력 수비를 강조하는 지도자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러한 시스템적 접근이 무의미할 정도의 개인이 가진 파괴력을 선보였다. 지역 방어의 핵심은 공간을 분할하여 점유하는 것이지만 손흥민은 그 공간의 경계를 순식간에 허무는 속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팔콘은 우리는 서로의 간격을 유지하며 공간을 지우려 노력했다. 하지만 손흥민이 공을 잡고 가속하는 순간 우리가 설정한 전술적 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마이애미 수비수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끊어놓았고 이는 곧 수비 대형의 전체적인 붕괴로 이어졌다. 시스템이 개인의 천재성을 감당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전술적 압도 위 현장이었다. 3. 새로운 왕의 대관식, 메시의 시대에서 손흥민의 시대로. 팔콘의 인터뷰 중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북미 축구의 권력 이동에 대한 언급이었다. 그는 미국에는 이미 리오넬 메시라는 왕이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북미 축구가 맞이한 새로운 지존, 슈프림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는 상대팀 선수에 대한 예우를 넘어 경기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느낀 절대적인 실력 차이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었다. 팔콘은 손흥민의 퍼포먼스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수준을 넘어 리그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메시가 예술적인 축구로 우리를 매료시킨다면 손흥민은 물리적인 압도와 지능적인 플레이로 우리를 파괴한다. 는 그의 말은 인터 마이애미가 겪은 패배의 통증이 얼마나 깊은지를 시사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손흥민의 이러한 질주를 막을 수 있는 수비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팔콘의 결론은 오늘 경기가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지님을 공고히 했다. 데이터와 증언,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통계로 증명된 지존위 위험과 손흥민의 유산. 마크시밀리아노 팔콘의 고백이 수비수로서 느낀 공포위 기록이라면 축구 통계 전문 매체인 옵타위 데이터와 전설적인 수비수 조르조 키엘리니의 분석은
손흥민의 퍼포먼스가 왜 역대급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축구는 감정의 스포츠이지만 그 감정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압도적인 수치와 전문가의 냉철한 시선이다. 1. 키엘리니의 찬사, 수비수의 주도권을 박탈하는 유일한 존재. 유벤투스와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서 선전수전을 다 겪은 조르조 키엘리니는 이번 경기를 지켜본 후 매우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팔콘의 무력감은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손흥민이 가진 폭발적 가속과 넓은 시야의 결합이 수비수에게 주는 심리적 타격을 지적했다. 키엘리니는 수비의 기본은 상대를 특정 방향으로 몰아넣고 주도권을 쥐는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가속력을 통해 수비수가 예측한 각도를 지워버리고 시야를 통해 수비수가 설정한 함정을 우회한다고 분석했다. 즉, 손흥민은 수비수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박탈하고 오직 추격만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키엘리니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수비수를 이토록 수동적으로 만드는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다고 단언했다. 2. 옵타가 포착한 1.8m의 절망. 데이터 분석 매체 옵타잭이 발표한 수치는 더욱 충격적이다. 전반 5분, 손흥민이 가속을 시작한 직후 단 3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는 이미 마이애미 수비진과 1.8m의 물리적 간격을 만들어냈다. 축구 역학적으로 볼 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수비수가 이미 전력 질주 궤도에 오른 공격수와의 1.8m 격차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총 12번이 고강도 스프린트, 하이 인텐시티 스프린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경기장 내 모든 선수를 통틀어 압도적인 1위였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스프린트 중 80% 이상이 공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패스 성공률이 90%를 상회했다는 점이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빠른 선수가 아니라 빠른 속도에서도 완벽하게 공을 통제하는 선수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3. 결론, 추격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 이번 인터 마이애미와 LAFC의 경기는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가 북미 축구사에 어떻게 새겨질지를 보여준 이정표였다. 팔콘의 패배 선언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손흥민은 자신의 속도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고 자신의 품격으로 상대의 존중을 이끌어냈다. 결국 손흥민의 속도는 상대가 뒤쫓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축구라는 스포츠의 경이로움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인터 마이애미의 완패는 아픈 기록으로 남겠지만 그들이 마주했던 손흥민의 빛의 질주는 MLS 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강렬한 잔상으로 남을 것이다. 이제 북미 축구는 왕의 시대, 메시를 지나 모든 법칙을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절대자의 시대, 선로 접어들었다.